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근로소득 관리의 연말정산 급여대장 반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관리의 연말정산분을 급여대장에 반영하는 항목인데요. 일단 급여자료 입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순서로는 먼저 전년도분 연말정산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연말정산 여부를 확인해 보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기존에는 우리가 전년도분을 확인하거나 할 때 모든 것을 다 닫고 원천세의 날짜를 2019년도로 바꿔갖고 처리를 하면 되지만 지금은 정기 단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해 2020년분을 확인을 하고 2019년도를 확인하고 싶으면 정기 부분 누르셔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연말정산분을 반영을 하려면 전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각자 사원들의 환급 내역이나 납부 내역들을 급여대장, 2월 급여대장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백두단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차감 징수액인 117만 원 정도를 급여대장에서 납부하는 걸로 급여대장에 반영을 해야 될 거고, 안기부 씨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 정도, 송아지 씨는 반대로 23만 원 정도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송리산 씨는 8만 8천 원 정도 환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급여대장의 환급 내역에 대해서 급여대장에 입력하는 부분을 볼 건데요. 우선 2월달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달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은 연말정산 잔년도 부분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2월 급여대장, 기본적인 2월 급여대장은 작성을 정상적으로 다 완료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전년도분 연말정산에 대해서의 환급이나 납부 부분에 있어서 분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세팅은 미리 급여대장 2월 급여대장을 입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연말정산에 대해서 환급 부분을 급여대장에 반영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중도퇴사 정산 부분을 이용한 겁니다. 중도퇴사 정산 부분을 이 자체를 클릭을 하시면 별도로 클릭을 하더라도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릭하는 것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이 기본적인 겁니다. 다만 역삼각형을 눌러보시면 연말정산과 분납 적용이라는 게 있죠. 이 부분을 이용해서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 부분을 급여대장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연말정산은 이 금액 전체를 한 번에 급여대장에 반영하는 거고, 분납 적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전 시간에 확인했듯이 분납 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에 나눠서 분납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처리 부분을 계산할 수 있는 툴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분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말정산에서는 다 개별적인 사항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두산 씨가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100만 원 넘으니까 대상에 해당되니까 3개월로 나눠야겠다 라고 해서 백두산 씨는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안기부 씨는 나는 3개월로 나누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반영을 하고 싶다, 한 번에 그냥 납부하고 말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분납 적용을 안 하면 됩니다. 그 말인즉 각각 분납들은 인별로 조정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은 개별적으로 분납 부분을 설정을 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을 했었을 때, 그리고 그 부분에 2월 급여대장에 연말정산 부분을 반영을 할 때 반영하는 란이 우리가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반영할 때 일반적으로 이 란을 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연말정산에 대해서 급여를 받거나 지급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에 가감해서 넣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두산 씨가 10만 원에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10만 원의 납부할세액이 소득세가 더 생겼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23만 원 되어 있는데 10만 원 더 납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금액을 33만 원으로 바꿔 놓으시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곳이지 연말정산이나 이런 것들의 환급분, 사실상 연말정산의 환급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쪽에 반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말은 이제 보면 우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봤을 때,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봤었을 때 우리가 급여 대장에 나타나는 이 금액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연말정산분 10만 원 더 납부할 게 있다 해서 여기서 33만 원을 넣어버리면 기본적으로 이 금액이 33만 원이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대원칙으로 보신다면은 이 급여대장에 우리가 연말정산에 대한 각 직원들의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분납을 하든 어쨌든 납부를 하든 아니면 환급을 받든 이 부분은 급여대장 자체만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여기에 원천징수 이행 상하신고서를 변화시키는 기능은 있는 게 아니죠. 사실상 여기서 보시면 연말정산이라고 이렇게 납부하는 금액이 나오는 것들은 이 부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되냐면은 이 항목들은 기초적으로 대원칙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분의 자료들이 이행상황신고서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급여대장에 어떻게 작성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금액들이 급여대장을 통해서 따라오는 것들은 아니에요. 대원칙이 기본적인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서는 걔와 연결이 돼갖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 반대로 반대는 아니겠지만 얘기를 하자면은 중도퇴사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산정을 했었을 때 중도퇴사자가 만약에 발생되어 있다. 그랬는데 중도퇴사자가 발생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중도퇴사자가 한 명 발생됐었을 때 중도퇴사자가 발생되었을 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 이렇게 중도퇴사자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면은 실질 중도퇴사자가 중도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는 이 중도퇴사자에 대한 내역이 자동적으로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은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중도퇴사자나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들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려면은 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 완료가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모든 것들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발생이 된다는 거죠. 급여대장하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는 게 한계는 분납을 적용할 때 분납을 적용했었을 때는 급여대장에서의 분납 내역 분납하려는 그 내역들이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자동적으로 불러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급여대장에서 이 중도퇴사 정산이나 이런 연말정산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별도의 설정이나 회계 처리라는 이런 급여대장을 이 부분을 이용해서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는 이 급여대장에서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자료들이 따라오는 거지 급여대장을 이 부분을 별도로 다르게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지금 연말정산 급여자료 대장은 개개인의 연말정산 내역을 급여대장에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만 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급여대장에서 연말정산 자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부분을 한번 이제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말장려 추가분을 이쪽 소득세 부분에서 반영을 하시면 절대 안 되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연말정산 부분입니다. 이 연말정산 부분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데이터, 우리가 말하는 연말정산 추가자료의 데이터들이 불러와집니다. 이 부분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각 사원별로 자료들을 불러오면 됩니다. 자, 불러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에서 불러온 상태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누르시고
새로 오기를 부르신 상태에서 연말정산 데이터 적용을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말정산 낸 내역들이 자동적으로 불러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들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단순히 연말정산에 대한 급여 대장을 작성하는 기능이란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두산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첫 번째 117만 원 정도, 117만 원 정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을 한 번에 분납 없이 한 번에 할 때는 이 연말정산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분납 부분입니다. 일단 먼저 이 부분을 적용 해제를 먼저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적용 해제를 시키면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급여대장 반영 부분들이 이제 삭제되고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분납 적용을 한번 눌러볼게요. 분납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인 환급 받을 사람한테는 적용 대상이 안 되겠죠. 그런데 10만 원 초과한 부분에 있어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분 중에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 두 분 다 분납을 신청한다는 가정하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사원을 체크해 주시고요.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통해서 연말정산 불러오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분납 환급 계산을 누르시면 기존에는 분납 환급 계산을 누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별도로 분납할 수 있는 내역들이 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산을 눌러버리면 이제 자동적으로 분납을 원하는 사원의 이제 분납 내역들이 3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납 적용을 눌러서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 분납 적용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두 분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에서 송아지 이렇게 두 분은 데이터 적용을 한다면 요 분들은 각각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자 인별로 백두산시를 누르면 우리는 분납 적용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했다. 안급우 씨도 마찬가지고 송아 씨는 분납 부분이 아니라 연말정산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걸로 처리가 됐다라는 부분 각각은 우측 상단의 부분으로 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백두산 씨와 안기부 씨는 분납을 했죠. 그래서 각각 분납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분납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설정을 하셨으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는 분납 부분들이 이제 불러와지기를 통해서 불러와집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 대상률 분납을 적용하시겠습니까? 기존에 분납 적용을 하지 않았었다면 예를 하더라도 별도로 분납 금액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까 전에 한번 분납 기능을 돌렸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기준대로 분납 적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총 연말정산 했을 때 12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되는데 100만 원 정도는 우리 회사에서 분납을 하겠습니다. 차후에 납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만 얼마 정도만 납부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지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요 연말정산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58만 원과 18만 원인 더해서 77만 원 정도가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동적으로 계산을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오류를 보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로서 분납이 되고 있고 어떤 구조로서 이 서식이 작성된다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다 돼 있는 상태면은 어쨌든 나머지 두 분은 이렇게 2월달, 3월달에 분납을 처리하겠다고 신청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월달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달에 분납을 2월달에 분납을 신청했는데 백두산 씨와 안기부 씨는 별도의 내역들이 나타난 게 없죠. 별도의 내역이 나타나게 하려면 여기서 똑같이 분납 적용을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3월 달에 급여는 분납 적용하기 전에는 벌써 급여 대장의 모든 게 완료가 돼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한번 3월 달에 원천징수 이해상환 신고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00만 원 정도 2개월에 걸쳐서 분납 처리를 했지만 여기에는 분납 금액이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반영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은 분납 기능을 2월에 설정을 했으면은 3월분 급여 대장에 있어서 반드시 여기에 분납 부분을 실행화 시켜 주셔야지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에서도 반영이 되니까 이 부분 잊지 마시고 분납에 해당된다면은 꼭 반드시 다음 차기의 분납 금액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분납 적용해서 백두산 안기부 분납 적용을 적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송하희 씨와 통희산 씨는 벌써 2월 달에 환급을 받으셨고 끝이 난 거고, 백두산 씨와 안기부 씨는 아까 전에 분납에서 본 것처럼 총 분납 금액인 50만 원 정도를 이번 3월 달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보시는 것과 같이 50만 원 정도가 분납 금액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58만 원 기본적으로 당해 급여에 원천 징수를 했는데 플러스인 50만 원 정도를 합쳐서 10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납부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4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달도 별도의 표시가 없죠. 그래서 4월 급여를 입력할 때 중도퇴사자 부분에 있는 분납 적용을 활성화 시키셔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 분납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원천징수 이행상환 것을 똑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나머지 50만 원 정도가 분납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적용받으셨을 때는 반드시 나머지 차기 3월 달, 4월 달의 내역들도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우리가 분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급여를 귀속이 3월인 급여를 지급을 할 때의 개념입니다. 4월에 귀속 급여를 지급할 때의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로 얘기했었을 때 만약에 4월분 급여를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7월 달에 지급할 수도 있죠. 7월에 지급을 한다. 자, 7월에 지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여기에서 분납 적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4월 달 부분이니까 이 4월인 이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급 부분, 그 기속 달이 지급 부분에 우리가 분납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의 분납을 이쪽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뭐 이건 안내 문자가 나와서 데이터가 있다는 문자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속 기준으로 분납을 따져야 되는 거죠. 4월 달을 7월 달에 납부했다면 4월 달 분을 지급 받았었을 때 분납을 해서 납부하라고 했으니까 그 귀속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급일자라고 있는 부분이 있죠. 급여에 대한 리스트 부분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급여 대장에 대해서 일일이 봤었을 때, 검토해 봤었을 때 이렇게 4월분에 4월 달에 한 개 있네. 그리고 7월 달에 한 개 있는 게 있네. 이 부분을 확인을 별도로 해 보셔야 되겠지만 상황상 이게 중복 적용됐죠.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갖고 중복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클릭을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삭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분납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이해하셔갖고 연말정산 급여자료 입력에 잘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소득관리 연말정산 급여대장 반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